예, 폭행, 협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오늘 오전 일찍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세간의 의혹을 증폭시킨 가운데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클럽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서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폭행, 협박, 배임 의혹으로 원래는 이제 내일 오전 출석 예정이었는데 오늘 오전 아주 일찍이었습니다. 7시 40분경에 기습 출석을 했네요. 손 대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까요?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손 대표의 경찰 출석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네. 오늘 굉장히 이른 시간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손 대표가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본인 개인뿐만이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예를 들면 회사라든지 아니면 주변인과 관련된 얘기까지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러한 의혹을 좀 조속히 차단하고 해명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예. 네. 사실은 이 손석희 대표이사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까요?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한 11시 50분경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손 대표를 만났고 본인이 손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교통사고와 관련되어서 제보를 받고 이것을 취재하던 도중에 손 대표로부터 어떠한 취업과 관련된 회유를 받았는데 이것을 거절하자 폭행이 있었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손 대표 측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김모 기자가 불법 취업 청탁을 했고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손 대표를 협박하고 공갈 미수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 씨가 이달 8일에 오히려 이 손 대표 측에 대해서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고 그 전에 손 대표도 이 김모 기자를 향해서 공갈 미수와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손 대표를 상대로 해서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이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하면서 현재 3가지 사건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 대표와 이 김웅 씨가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 경찰은 이 손 대표가 한 번 출석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오늘 조사를 통해서는 먼저 손 대표가 이 김모 기자를 상대로 한 공갈 미수와 협박에 대한 고소인 조사 그리고 김모 기자가 손 대표를 상대로 한 폭행과 그리고 명예훼손 같은 것들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대표가 고발을 당한 배임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일을 조사를 하면서 경찰은 좀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걸까요? 가장 중점적인 것은 2가지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김모 기자가 폭행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과연 폭행이 있었는가, 그 폭행이 있었는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폭행의 원인으로 김모 기자와가 지목을 했던 또 아니면 오히려 손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 그 취업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공갈 미수이냐 아니면 협박이냐와 관련된 쟁점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네, 그 녹취록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만 들어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좀 치셨죠 하는 그 상황이 뭔가 심각한 폭행 상황 같지는 않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됐을까? 그리고 그 문자들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 건데 좀 어떻게 좀 보이세요? 그 주고받은 문자들을 봤을 때. 네, 이 폭행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부수적인 쟁점으로 보여요. 일단 고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결국은 이 취업의 청탁이냐 네. 아니면은 취업을 회유를 한 것이냐 이런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부탁한 것이냐 아니면 취업으로 다른 이유가 회유를 한 해주겠다는 것이냐 이 2가지가 쟁점이고 그것은 결국은 김모 기자가 손 대표를 고소한 것 또 손 대표가 김모 기자를 고소한 것 같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지금은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이제 취업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간 것은 맞는 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보이는데 그렇죠. 그것을 누가 먼저 했느냐 아니면 누가 먼저 했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왜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경위 그리고 주고받은 SNS라든지 문자 내용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취업이 진행이 됐었는지 진행이 되었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한 이후에 어떠한 고소한 예를 들면 김웅 기자의 말인
취업의 회유가 맞느냐, 예. 아니면 손 대표 측의 주장인 취업 불법 청탁이 맞느냐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사건 이전에 근데 뭐 과거에 접촉 사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사실 보도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도 이번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하나 더 쟁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접촉사와 관련되어서 이 동승자 논란이 있었는데 예.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과연 동승자 논란이 왜 중요한가를 본다면 지금 김모 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보를 받고 손 대표와 관련된 이러한 접촉 네.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동승자가 있었기 때문에 손 대표가 예. 본인에게 이것을 기사화하지 않도록 회유한 것과 같은 예. 내용으로 이제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경찰이 진술서를 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공갈미수 또는 협박과 관련되어서 하나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조사의 일부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양쪽에서 내미는 어떤 지금의 그 여러 정황들을 확인시킬 수 있는 증거들이 중요하다고 좀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경찰 들면은 입장에서는. 폭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가게의 주인의 진술 또는 예를 들면 동승자가 있었는지와 관련되어서는 그때 견인차의 차주의 진술 같은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주변인의 진술뿐만이 아니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런 문자 메시지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런 정황들이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손 대표는 오늘 오전에 출석을 했고 출석하기 하루 전이었죠. 어제 SNS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해가 식은 죽 먹기가 된 세상이라면서 합의나 선처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좀 어떤 의미로 보셨는지요? 이것은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이 뉴스 브리핑에서 한 PD와 그 배우에 관련된 찌라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이에요. SNS에. 하면서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해가 식은 죽 먹기가 된 세상인데 합의나 선처는 없고 무관용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고요. 예. 이것은 결국은 본인의 사건과 관련되어서도 이것은 음해이고 이러한 음해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걸 밝혀내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클럽 버닝썬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것도 참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어제 이제 버닝썬과 역삼 지구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버닝썬 내 어떤 마약도, 성폭행, 경찰 유착 등 뭐 그동안 되게 많은 것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어떤 부분에 초점을 가장 맞추고 있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찰이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 내에서의 성범죄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집중을 해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관련되어서는 그 당시에 이 피해자라고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경찰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라면서 네. 주장을 그렇죠. 했는데 예.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의 바디캠, 몸에 달고 있는 그 카메라를 말하고요. 바디캠 그리고 순찰차의 블랙박스 마지막으로 지구대의 CCTV를 압수를 했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 중에서 일부가 제대로 된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 그리고 4개의 CCTV 중에 하나만 제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알려져서 이번에 압수수색으로는 다른 것들보다는 이 성범죄 그리고 경찰과 유착 관계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압수수색이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어서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를 하겠느냐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보세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전담팀을 구성을 했고요. 전담팀을 구성하고 나서 압수수색이 보름 만에 이루어졌어요. 예. 여기에다가 지금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관계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경찰이 역삼 지구대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란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보름이 지났으면 과연 남아있는 증거들이 제대로 보존이 됐겠느냐라는 지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 같은 것은 경찰의 입장은 강제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을 했고 그 전에 예를 들면 강제 수사할 때는 압수수색이 먼저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증거들을 먼저 확보하고 증거들을 검토한 이후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유착이라든지 내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 보름 만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합리적인 좀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마약 관련된 것도 있고 성폭행 관련된 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준 만큼 어떤 자료가 삭제됐다거나 이걸 충분히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름 만에 나갔다고 한다면 네. 예를 들면은 뭐 CCTV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들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인 여성이죠. 애나가 예.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의혹을 좀 받고 있고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특히 이 애나와 관련되어서 경찰이 부실 수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그랬었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애나라는 사람이 지금 마약과 관련된, 즉 클럽 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지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참고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애나로부터 VIP 룸에 마약이 공급됐다라는 뭐 예를 들면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경찰에서는 이 애나가 클럽의 직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애나가 그 클럽의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이 공개가 되고 영상이 나왔었죠. 여러 네. 진술들에서 애나가 그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MD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이 애나가 현재 소재불명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이후에도 애나가 클럽과 계속해서 접촉했다라는 진술들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뒤늦게 경찰이 알게 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처음에 폭행의 피해자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 그 피해자가 그 피해자를 오히려 그 며칠 이후에 성추행으로 고소한 두 네. 명의 고소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소인 중에 한 명이 애나라는 거죠. 예. 그러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제대로 신분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소재불명을 했다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손님인지 뭐 마약 공급책인지 아니면 중국인 그 VIP들을 호객해 오는 뭐 MD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이 이렇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 씨와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이 있고 영상도 있었다면 과연 이것이 그냥 팬과 어떤 그런 관계였을까, 단순한 관계였을까라는 어떤 뭐 합리적 의심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애나가 정말 그 클럽에 대해서 마약과 관련된 유통을 했느냐 아니면 유통을 하고 나서 지금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변의 진술이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손님을 유치하는 업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MD였다고 한다면 예. 그 진술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런 클럽과의 연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결국은 그 클럽이 그 마약의 유통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방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는지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애나가 경찰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는 것들이 향후에 경찰의 조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 관계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유착 관계가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이 좀 내려지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경찰이 클럽과 이 경찰 사이 혹시 자금이 오간 흔적이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 뭐냐면 유착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흘러들어갔고 그것은 경찰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렇기 큰 때문에 거잖아요. 뇌물 혐의가 있을 수가 있겠고 단순히 뇌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흘러들어갔고 이것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 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런 클럽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경찰의 직무유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실체를 밝히고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한다면 뇌물이라든지 직무유기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